안녕하세요. 에스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60회차 1번부터 6번 경기까지 공개되는 무료 버전입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지난 59회차 아쉽게도 2경기 틀리면서 3등에 그쳤는데요. 우선 4번 경기 벨기에와 스웨덴의 경기는 저희가 벨기에 승리를 추천드렸는데 1대1 상황에서 전반이 종료된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하면서 스웨덴 국적의 축구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후반전이 진행되지 않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 경기는 모두 마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적중 특례가 적용되면서 이 경기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친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변수가 생겼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틀린 경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8번 경기였던 핀란드와 카자흐스탄 경기 같은 경우는 승부를 추천드렸는데 이제 패가 나왔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카자흐스탄이 PK도 얻었고 온 찬스를 좀 잘 살린 면이 있었고 반면에 좀 핀란드는 빅찬스 미스 2개를 기록하면서 핀란드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PK에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투아니아 헝가리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리투아니아의 패배를 추천드렸는데 무승부가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리투아니아가 기록적으로 봐도 XG가 1도 안 되는데 2골을 기록하고 그리고 헝가리는 정말 많은 찬스를 잡았는데도 찬스를 좀 많이 놓치는 2골을 당연히 헝가리가 기록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찬스를 더 많이 놓친 헝가리가 경기였다. 그다음에 반면 리투아니아는 찬스를 잘 살렸다. 그래서 좀 결정력 차이로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9회차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 주 60회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울버햄튼입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머스는 지난 라운드 에버튼에게 0대3으로 좀 완패를 하고 말았었죠. 네, 에버튼의 중원의 압박을 당하면서 수차례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내주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리그 3연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요. 감독이 바뀌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결과적인 면만 본다면 좀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이 크게 좋지 않은 본머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원정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빌라가 이제 울버햄튼 역습에 대비해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트와 황희찬이 그것마저 이겨내면서 득점을 기록한 것이 가장 놀라운 결과였죠. 네. 네, 르미나가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출정을 할 수 없는데 벨가르드가 또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고도 막기 힘든 황희찬과 네투의 역습 능력이 가장 눈에 띄는 울버햄튼이죠. 네, 두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는 울버햄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좋지 않은 수비력을 인해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본머스고요. 황희찬과 네투의 폼이 워낙 좋은 울버햄튼입니다. 본머스가 또 이번 시즌 전술 변화를 인해서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는 전술을 사용하기에 역습이 잘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울버햄튼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본머스 패 이번 경기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벌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브렌트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맨유에게 1대2로 패배를 했던 브렌트포드입니다. 네, 선제골을 기록하고 후반 막판까지 잘 버텨냈는데 추가 시간에만 실점하면서 무너졌죠. 그래도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강팀들에게 석패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으로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좀 안 좋은 면이 있었고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리코엔리가 부상인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히키가 결국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윙백 자리에는 좀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박빙의 경기는 계속 만들면서 경기력은 유지를 하고 있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네, 그럼 원정팀 벌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리는 지난 라운드 첼시에게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또다시 수비가 무너지면서 좀 크게 패하고 말았었죠. 네, 루턴에게 1승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 외 팀들, 루턴 외 팀들한테는 1무 6패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출발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공격력은 어느 정도 있는 팀인데 수비가 너무 약해가지고 계속해서 뒷공간 허용, 수비 라인도 또 얼만큼 어느 정도 높이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최근 흐름 좋지 못한 번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벌리는 자신들의 축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콤파니 감독을
성적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르지 않고 계속 쭉 가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그대로 쭉 그 벌리의 축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벌리의 축구가 이어지면 수비 불안은 계속해서 또 계속이 되겠죠. 네. 네, 그럼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쉽지만 경기력이 어느 정도 있는 브렌트포드고요. 반면에 수비가 너무 약한 번리입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홈팀이기도 하고 브렌트포드가 우세할 경기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맨시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에 아스날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울버햄튼 경기에 이어서 리그 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근데 지난 경기들에서 빌드업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로드리가 복귀를 하면서 또 스톤스도 지난 경기 돌아왔기 때문에 빌드업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없었을 때 실바를 지난 경기 3선으로 내리고 이럴 정도로 빌드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드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톤스도 오기 때문에 빌드업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드리의 복귀로 경기력이 상승될 수 있는 맨시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브라이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 리버풀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리버풀과 팽팽한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다만 또 에스투피난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솔리마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아마 풀백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윙어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마치 선수가 윙어치고는 수비적으로 기능적으로 좋기도 하고 그래서 윙백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윙어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시티 정도의 강팀을 상대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력은 좋았지만 왼쪽 수비 자리에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리 복귀로 빌드업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맨시티고요. 에스투피나의 부재로 왼쪽 수비가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 브라이튼입니다. 맨시티가 또 3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따내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루턴 타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노팅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던 노팅엄입니다. 팽팽한 경기였긴 했는데요. 두 팀 모두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으로 0대0 무승부가 나오게 됐습니다. 노팅엄 또 주포 아워이니가 부상으로 이번 달은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난 경기 이어졌던 결정력 부족은 이번 경기도 계속될 것으로 또 보이죠. 그리고 지난 경기 결정했던 니아카테 선수 주전 중앙 수비수인데 이 선수는 또 이번 경기는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워이니의 부상으로 결정력이 매우 약해진 노팅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원정팀 루턴 타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턴은 지난 라운드 한 명이 퇴장당한 토트넘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대에게도 크게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전력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세밀한 공격 전개까지는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루턴입니다. 근데 다만 또 이 팀이 워낙 수비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수비적인 기본기는 있다. 그러니까 수비력은 낙제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워인이 부상으로 결정력이 떨어진 느낌의 노팅엄이고요.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 전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의 루턴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에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래도 전력이 상당히 더 강한 노팅엄이 그래도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팅엄의 승리와 함께 우승부도 같이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루턴 타운이 매우 약하기 네. 때문에 그 노팅엄의 부상 변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 조금 승리와 그리고 아니면 무승부 정도는 챙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헤타페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헤타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와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에 한 명이 퇴장당한 악재를 겪었는데요. 잘 버텨냈었죠. 네. 네, 수비력은 준수한데요. 마요랄이 터지지 않으면 공격력은 상당히 답답해지는 팀입니다. 근데 또 마요랄이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폼이 올라온 그린우드가 얼마나 영향력을 더 발휘해줘서 마요랄을 도와줄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주전 멀티플레이어인 다코남이 이번 경기 결정하는 것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비력은 괜찮긴 한데 마요락에 의지하는 공격 패턴이 많은 헤타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린우드가 어떻게 도와줄지에 따라서 경기력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원정팀 베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데포르티보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라베스라고 불리는 팀이죠. 네, 비기긴 했는데요. 상대가 많은 찬스를 놓치면서 얻은 무승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데포르티보 역습에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수비가 불안했습니다. 네, 다만 이스코, 디아오드 공격진의 폼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역습 수비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격력은 괜찮은 베티스입니다. 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력 준수하고 역습의 강점이 있는 헤타페고요. 역습 수비에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공격력은 괜찮은 베티스입니다. 마요렐리는 헤타페가 좀 더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요. 공격 루트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기에 베티스 상대로 좀 손쉬운 승리를 거둘 거다라는 건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베티스도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또 득점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약 우세를 예상해서 헤타페의 승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첼시 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첼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시는 지난 라운드 번리에게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연승으로 분위기가 크게 좋아졌죠. 네, 팔머, 스털링의 활약이 좋았고 무드릭도 A매치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폼을 올려 공격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제임스에게 또다시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 수비 라인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죠. 다행인 거는 그나마 구스토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아마 오른쪽 풀백 자리에 출전을 할 것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격진의 폼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임스에게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 그래도 수비 라인의 불안감이 유지가 될 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정팀 아스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널은 지난 라운드 맨시티에게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사카가 없는 상황에서 마르티넬리가 복귀하면서 결승골을 기록을 했었죠. 사카와 살리바가 이제 부상인데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서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선수가 결장한다 이러면 아마 저희 예측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네, 위 선수들이 또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은 첼시에게 공수 모두에서 확실히 앞선다고 전력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첼시의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첼시는 강세에다가 부상이 복귀를 한다면은 스쿼드가 다시 강해질 아스날입니다. 근데 네, 다만 좀 부상에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업로드 시점에 네. 녹화 시점만 봤을 때는 사카하고 살리바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결장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진의 폼이 좋지만 제임스의 부상 변수가 있는 첼시고요. 부상 복귀로 스쿼드가 다시 강해질 수도 있는 아스날입니다. 전력에서도 뭐 떼놓고 봐도 아스날이 앞서기 때문에 우세할 경기라고 보는데요. 다만 첼시가 좀 좋은 공격진 그리고 최근에 좋아진 폼을 앞세워서 팽팽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첼시 무승부와 함께 패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첼시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번 경기까지의 분석이었습니다. 7번부터 14번 경기는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풀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아직 유튜브 앱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셔서 인터넷 브라우저로 유튜브 접속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